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일요입니다. 지난번 신비한 주식사전을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꿈공장, 페이소, 미유, 앵드콩, KML루님, 나그네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입문용 매매기법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확인을 해주셨는데 아직 읽지 않은 두 분께서 계셔가지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었고요. 해당 자료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주식 입문용어 사전으로 실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공시를 가지고 재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두 번째는 작전 세력의 종류로 세력이 차트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작전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호가창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력의 물량을 파악하는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들의 모형을 통해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후원 후 아직 이메일을 읽지 않고 계신 두 분께서는 빠르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이진호님과 차윤호님께서 3만원 후원과, 그리고 김지훈님께서 만원 후원, 그리고 조용택님께서 1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일요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차윤호님과 이진호님께는 후원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해당 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금일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이스웹지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구독자분께서 이스웹지스 차트 분석 영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좀 여러분들의 골칫거리인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이 종목 관련 분석 영상을 검색해봐도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영상밖에 없어서 나는 조금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이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이 종목 관심 가지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종목명 남겨주시고요. 굳이 종목 분석 영상이 아니더라도 일루이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이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처럼 매매기법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후원하기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후원 링크 들어가셔서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놓은 매매기법을 후원해주신 이메일로 해서 발송해 드릴 테니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제가 뭐 강요를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는 기법 자료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전화번호를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주식 강의와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리딩방 가입 유도의 영상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스웹지스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이스웹지스는 항상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어야 상승의 의미, 말 그대로 세력이 이 종목을 매집하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이 매집을 할 때 주로 패턴이 어떤 기사가 흘러가 나오냐, 항상 알츠하이머 신약 국제 특허 출원 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기사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이날 고가가 28%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그 전 4월 1일 역시도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세력이 기사화를 내보내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제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하락 횡보 상승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집할 시점에서는 바닥권을 멈추고 상승 턴으로 바꿀 때 시점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등락률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재료가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재료가 노출이 되고 그 다음 차트로 인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재료는 어떤 부분으로 속하느냐, 바로 지속성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으로 승인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지만 기대감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완전 치료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기사로 악재가 뜰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주가가 한번 기사몰이로 하고 이 투매를 기다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하고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거래량을 말씀드렸죠. 아까 거래량 바닥권에서 완전히 멈췄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 거래량은 서서히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이 첫 번째 파동, 이 파동 보이시죠? 여기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주고, 거래 대금이요. 그 이후에 주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쵸? 이게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보이시죠? 이날 그 이후부터 주가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또 거래량 솟구칩니다. 그리고 거래량 줄어들죠. 조정을 받지만 다시 거래량 올라와요. 이러면서 윗꼬리는 달리지만 결국 거래량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위로 상승을 했다. 결국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많이 치솟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성 대기 매물대가 어느 정도 처분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이 고점에서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 앞전에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 부분에서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는 건 이제는 이 부근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조정받은 시점에서 거래량이 이 구간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패턴 자체가 오르고 조정을 받는 시점, 이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렇다라는 건 이 바닥권에 비해 주가는 상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솟구쳐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건 한 번 털어내고 가겠다라는 의미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패턴의 거래량이 나온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매집봉이 많이 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트려 주는 게 아닌 거래량이 올라가고 밑으로 서서히 줄어든다는 건 이거는 개인들을 털어내고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차트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차트 볼 때 제가 주기 설정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기 설정의 이유는 왜 중요하다? 우리 프로파일링이랑 똑같다.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그 심리를 읽기 위해선 주기 설정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 근데 그 주기 설정을 보는 방법이 최소 3가지 이상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주기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첫 번째 주기는 바로 명분이라는 겁니다. 명분이라는 거 우리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큰 틀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적을 보는 거예요.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적, 일봉상에서 우리 방금 일봉상에서 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자체가 차트에서는 매수 명분이라는 겁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그럼 여기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 누군가가 큰 힘의 돈을 썼다라는 거고, 여기에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다? 누군가가 주가를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질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로파일링으로 따지면 범죄자가 범행 동기를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가 바로 추세라는 건데 왜 이 사건이 발생이 되고 왜 기간적인 텀을 두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범이 일어날지를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 해석과 타점을 통해서 범인의 행동 반경을 축소하고 왜 이 정도의 시간 텀을 뒀는지를 본 다음에 그 이후에 범인을 잡는 겁니다. 그럼 뭘 하죠? 잠복 근무를 하잖아요. 이 범행 장소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형사들이 잠복 근무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타점에 분명히 이 타점 구간에 들어올 거다. 그렇지만 언제인지는 몰라. 언제 몇 시에 나타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트라는 범행 현장을 통해서 범인이 재범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 바로 범행 동기를 봤죠. 이 범행 동기가 재료가 노출이 되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갔다라는 거는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시키겠다라는 의미고 매집의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럼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뭘 생각할 수 있냐? 매도자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가 작은 금액을 써도 주가를 크게 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돈을 써야만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봤어야 됐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분은 벌써 찾았죠. 저는 30분 봉을 좀 자주 봐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에서 이날 6월 10일이에요. 급등한 날. 이때부터 조금 과거의 시점을 분석해서 범행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추세하고 왜 이런지 파악을 해볼게요.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씀드렸죠?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폭등을 하고 그 다음 이 거래량보다 줄어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 장대 양봉소고 거래량 섰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뒤에 구간들보다 맞죠. 바닥에서 첫 번째 거래량이 취소됐다는 건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을 많이 써서 올렸던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세력의 입장에서도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나중에 여기서 추가 상승시킬 경우에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일부 물량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치솟으면 안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그 이후부터 솟구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두 포인트에서 거래량의 솟구쳤던 건 하락의 의미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미세하지만 좀 보일지 모르는데 두 번째 이 급등 나오는 시점에서 좀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거래 대금이에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왔죠. 그런데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 줄어들었죠. 그죠? 조정받죠. 근데 여기서 점점 더 거래량 줄어듭니다. 그 이후에 이 조정이 발생되시면서 거래량이 다시 올라가고 줄어들고를 반복하면서 윗꼬리가 또 달려요. 윗꼬리. 이런 경우에도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매집을 반복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특히나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지만 문제는 뭐다? 여기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주가가 눌리고 충분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 거래량을 넘어서야 그 위로 쭉쭉쭉쭉 스윙적인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거래량 줄어드니까 밑으로 빠지죠.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 줄어들면서 밑으로 빠집니다.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패턴들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봉에서는 지금 매집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 올라가는데 주가가 상승시켰으면 이 거래량보다 훨씬 넘게 나와야 상승 중에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안 나온다라는 걸 일부러 털어내면서 투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재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럼 세력의 평단가는 처음 이 바닥권에서 올라갔을 때 평단은 7,4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형성이 됐고, 이 부근부근 올라갈수록 물량을 처분하고 다시 이 부근에서 재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재매집이 들어왔으면 이쪽에 물량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재매집을 해서 지금 현재 평단가는 8,000원에서 8,2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신다면 이 박스권 8,000원과 이 박스권 8,000원과 8,200원 사이의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이 8,000원을 밑으로 뚫고 다시 8,000원으로 올라올 때 그때 한번 베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 때,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때 지지 여부를 보시고 매수를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충분히 올라갈 재료, 재탕을 하기 위한 올라갈 재료는 충분하니까 관심 가져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